8월 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달 한 달 더위가 가실 때까지는 아침마다 제가 시작할 때 음악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다성시의 바닷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음악을 틀었는가 하면요,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여름 방학 때 같았는데요,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수박서리도 하고. 그 여름에는 그렇게 놀고 나면 어떻게 지치든지요, 아주 그냥 저녁이 되어서 일찍 저녁을 먹고 나니까 거의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TV 있는 친구 집에 가서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 TV에서 저녁에 그때 8시 한 반 전으로 보면, 그때는 8시 반도 통행금지가 있을 때라 가지고요, 좀 밤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이 모깃불을 마당에 피워놓고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TV를 저 멀리 보는데, TV에서 꼭 그 가수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다성시의 바닷가에서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때가 한 74, 5년쯤 될 건데,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듣던 다른 음악보다 이 음악이 한국 음악으로서 클래식에 가깝고 아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충격도 좀 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도 끝나가구나. 그때가 아마 8월 한 12, 3일쯤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 방학도 끝나고 또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 음악을 들으면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공연히 그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그 뒤로 이 음악만 들으면 항상 여름이 끝나가는 생각이 나는데요. 빨리 이 여름이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들어봤습니다. 자, 북한의 이 석탄 밀 반입이 점점 큰 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치에 오랫동안 감을 좀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요, 북한이 이런 어떤 밀수 부분들을 전방위로 해가는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한국 정부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은 정권과 붙어 먹었을까? 그 배경에 보면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북경에서 이 국제항공기구와 관련되는 남북 간의 회의,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원산 갈마공항까지의 항공에 대한 협의까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12월 25일 이전에 이 문 정권은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 밝히고, 이제 북한에서 특사가 오고 우리가 특사가 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미국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사기 쇼를 한다라는 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봅시다. 문재인이 북경을 가서 우리가 찬밥을 받고 홀대를 받았을 때, 근데 그 직전에 임종석이 UAE를 방문하고 하러 가서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서 홀대를 받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곤혹스러움을 치렀는데, 그걸 챙겨야 될 비서실장은 UAE를 갔다가 뜬금없이 그 직전에 레바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AE가 목적이 아니라 레바논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갔을 때 문재인이 홀대를 받고 한국 기자가 얻어맞고 한 부분. 그런데 곧장 와서
이 평창으로 가는 KTX가 개통되어서 기차 안에서 보면 제안하는 내용이 남북 군사훈련 중단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뜬금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미국의 그 방송과 인터뷰를 했지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북측이 사전에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말해 주어야 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역대 이 북한이 공짜로 선불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나라인데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선불을 안 받고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북한이 후불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석탄 밀수배가 10월 2일, 그 다음에 10월 11일, 그리고 11월 초,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북한의 석탄 밀반입 관련 배가 8척, 이거와 별도로 이 정유 제품을 북한에 준 배가 2척, 그래서 총 한 10척의 배들이 최소 10척의 배들이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밀 수출이나 밀 수입에 연관되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게 10척이라면 이 외에 얼마나 많이 배들이 드나들었겠느냐. 석탄 반입 의심 선박 3척이 52번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면 북한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데 동원된 배들이 52번이나 한국을 드나드는 동안에 다른 북한의 석탄이나 여러 가지 이 밀수 품목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없느냐. 또 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또 러시아로 되돌아갈 때 이들이 뭘 싣고 갔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이 대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공짜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던 작년 가을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밀수출 그리고 밀수입 등을 돕는 역할을 정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한 석탄의 밀수입 그리고 이 정유 제품 그걸 가져가서 북한이 옷이나 이런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데 쓰겠지요. 밀수출 이런 부분에 정권이 관여되어서 지휘를 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한전은 이 수입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남동발전이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고 둘러댈지 모르고 그리고 가격이 40%까지 저렴해서 그렇게 이 바지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몰랐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의 한전이나 석유가스공사 같은 대규모 공기업들이 무슨 수입하는 원료의 가격이 좀 싼 부분에 집착을 하는 기관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은 과거에 수입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그 석탄 한번 들어올 때 뭐 매덕 수준에 불과한 그 석탄의 가격을 몇 푼 싸게 하려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극단적으로 강화된 시기에 이걸 어기면 회사가 큰일 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몇 푼을 싸게 하겠다고 북한과 가까운 의심스러운 러시아 이렇게 환적된 가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라도 저 멀리 호주나 중국이나 캐나다 거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한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료로 수입하는 석탄의 가격 부분을 정해놓은 대략 이 가격 수준이 있어서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한들 자기들은 알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샀다는데 누가 따질 겁니까? 그래서 대략 국제 이 석탄 시세가 있고 국제 석탄 시세에 맞게 자기들이 사왔다 그러면 이걸 누가 감사하거나 또 싸게 샀다 해서 칭찬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전이 가격을 싸게 살려다 보니까 이 북한산을 수입하게 된 것처럼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입증이 되려고 하면 한전이 작년 올해 이렇게 수입한 석탄의 수입 가격이 톤당 얼마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북한산 석탄과 가격 차가 있는지도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북한 석탄 밀수 TF가 만들어져서 거기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어제 해수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밀수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만 8척이다. 이 중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2차례를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의 리치 걸로리 스카이 엔젤 제일 먼저 포항과 인천에 내렸다라는 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드러난 샤이닝 리치, 진룽, 그리고 안치환, 저우, 66호 등 5척 외에도 카이샹, 스카이 레이디, 탤런트 에이스호 등 3척이다. 이 이외에도 2척이 정유 제품을 북한으로 실어 날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수항에서 작년에 11월 달인가 나갔다라는 그 배, 정유 제품을 싣고 간 배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정유 제품은 북한이 이 정유 제품을 밀수해서 나일론이나 이런 부분, 옷감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인데요. 이 부분이 북한이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 리치오는 지난 10월 19일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지난 3일, 8월 3일 날, 그러니까 불과 이 3일 전에 또 한국에 왔다가 갔고 11차례 더 국내 입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샤이닝 리치호가 지난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가 4일 오후에 나갔다고 합니다. 간이 배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에 19차례, 안치안 저우 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를 우리 항구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법안 2397호는 불법 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국항에 입항할 경우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나포 검색 응유를 해야 되는데 이 배들이 이 지금 시끄러워진 와중에도 8월 2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8월 4일 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금 이 배의 이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확보한 바에 따르면 샤이닝 리치오가 4일 오후 2시 32분에 평택항에서 제3국을 향해 출항을 했다는 겁니다.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항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100%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서 한국에 이 정박해 있는 동안에 이 배를 한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 시끄러워졌으니까 이제 응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목을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날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목요일날 들어왔다가 토요일날 유유히 떠나는데도 한국에서 이 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
또 다른 선박 하나를 지목했는데요. 스레이트 스프링호. 제가 앞에 이야기한 8척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배까지 합치면 이제 9척이 됩니다. 석탄만요. 이 배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3월까지 21번을 한국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배가 몇 척이 있는지 지금 벌써 석탄만 9척이 등장했고 지금 유제품이 2척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이 설마 비핵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북한 배를 우리가 억류 안 했다고 우리한테 보복을 가하고 또 등장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막가파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재 위반에 대한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거의 어렵게 될 수 있고 해당 은행들은 국제 통화 전송망에서 차단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이 달러화로 이 국제적으로 송금하거나 또 이 돈을 받는 부분에서 또 더 나아가서 국제적 거래를 하는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결정타를 입을 거라고 보이고요. 한전은 최근에 영국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이 지금 여러 곳에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수주하고 관련해서 국내의 탈원전 입장이 한전의 원전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전이 이 국제적인 사회에 유엔과 미국 주도해서 제재의 대상이 되면 원전 수주는커녕 한전에서 수입하는 수입물의 시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한전사나 남동발전이 지금 11월과 올 3월 9,700톤을 들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9,700톤 외에도 10월 달에 수입된 석탄도 상당수 한전에 갔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9척의 배에 의해서 수입된 석탄이 상당수가 한전에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전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외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미국의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한전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최대 공기업이 미국 주도의 이 국제 제재 대상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면 국가 신인도나 경제 전반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게 컨설팅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건 누가 해주냐? 이 한국의 김현장이나 미국의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명 로펌 등에 대해서 한전이 피의를 지불하면서 이걸 좀 알아봐 달라 하면 이런 결론을 내서 해주죠. 안 그러면 맥켄지 같은 국제 컨설팅 그룹, 보스턴 뭐도 있고요. 이런 데다가 이런 걸 물어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할 제재의 종류와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전과 남동발전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근거로 러시아산으로 확신하고 수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먹혀 들겠느냐? 지금 제재 대상이 되었던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들도 잡히고 나면 순순히 아이고 우리가 북한에 주려고 했다, 뭐 북한 거를 모르고 샀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범인이 잡힌 다음에 자수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한국의 기업 한 곳이 어디냐? 혹자는 포스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포스코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냐? 안 그러면 한국의 민간 제철 기업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죠. 인천에도 배가 한 척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논란이 분분하고 있고요. 실제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에 국제 거래가 제한되면서 달러 거래를 막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게 되면 국제 금융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최근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가 북한 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트럼프가 살려줬죠. 최근에 강경화, 서훈, 정의용 등이 미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제재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재를 발표해버리지 그걸 가지고 떠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니까 너무나 가짜내서 거의 뭐 다 합치면 100수십 차례에 걸쳐서 북한 밀수와 관계 있는 벨들이 한국을 드나드는 모습을 미국이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보여회의를 통해서 지금 좀 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40%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석탄의 성분 분석을 하면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 석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원산지에 러시아 표기가 되어 있고 석탄값은 20-30% 싸지만은 널뛰기가 심해서 그것이 꼭 이렇게 일정하게 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원산지별로 석탄의 특징이 다 다르다. 업계에서는 4억 아끼려다 한전 최대 위기다 했는데 4억 아끼려는 게 아니지요. 한전이 뭐 하려고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쓰는 것이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보게 되면 달에 걸쳐서 지금 드러난 것은 톤당 90달러, 93달러인데 이 다른 진짜 러시아 무연탄 가격을 보면 톤당 148달러라는 겁니다. 최대 39% 저렴했고 총 3억 8,300만 원 정도 아꼈다라는데 이것이 엄청난 지금 피해로 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올 수 없는 걸 정부가 뻔히 알고 우리가 그 제재를 외관상으로는 주도해온 나라인데 그럼에도 안보리가 위법이라고 지정한 선박이 한국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도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추정인데요. 한국의 한전이나 다른 지금 회사 하나 숨기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이 한국의 이 큰 대기업 산하 회사로 북과 민첩한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지금 석탄을 1년에 얼마나 쓰는데 그 석탄값의 몇 푼을 아끼려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일부러 싸게 샀겠느냐. 당연히 이걸 싸게 살라 하면 물어보겠죠. 이거 혹시 북한 거 아니야? 이 싸다는 거 사지 마. 까딱 우리 몇 푼 아끼려다가 우리가 그 돈을 아낀들 안 아낀들 국제 시세는 그거보다 높은데 국제 시세대로 사면 되지. 우리가 그 돈 아꼈다고 그 돈이 우리한테 떨어지냐. 실무자 입장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싸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저 멀리 호주나 아프리카에서 사온나 차라리 이거 쓰면 큰일 난다 하고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싼 거는 북한 것밖에 없잖아요. 시세보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쓰고 또 혹시 찝찝하면 갖고 와서 한번 써보고 이거 북한 성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그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그냥 막 씁니까? 수입해온 무연탄이 흙이 섞여 있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 열이 제대로 안 나니까 그 회사 안에도 또 그걸 분석하는 화학 전문가들이 있죠. 광물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분 분석을 당연히 해서 이건 북한 거라고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정부에 자진 신고를 하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전이 미국 정부의 조사만 받아도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 각종 원전 수주 같은 부분에서 지장이 이렇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라늄이나 석탄을 수입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북한 게 아니더라고. 왜? 결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연루된 은행 두 개는 이걸 제대로 해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미국과 관할에 있는 이 나라들과의 거래가 거의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달러 거래가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거리 되어 버린다면 국내용 은행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자, 북한 쌀 그 대신 석탄을 이렇게 가져오고 쌀을 줬다. 최근에 북한이 쌀 백업을 뭐 다시 한다.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괴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석탄을 한국 측에 주는 대가로 한국이 정부가 쌀을 또 무상으로 실어줬을 수 있다. 석탄 실어온 배를 좀 청소하고 그 자리에 벌크로 쌀을 실어서 갈 수 있지요. 뭐 쌀은 완전히 벌크가 아니라 가마니에 넣어서 실으니까 석탄 실은 배에 쌀을 실어 보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운송 방법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쌀값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유 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1년에 쌀 생산량의 한 80% 이상은 정부가 정부 양곡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민간 창고에서 쌀이 다 바닥이 났다면 정부가 이런 걸 풀어서 쌀값을 갖다가 안정시키지 않고 단지 농민들만을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부가 쓸만한 쌀을 북한에 많이 줘버려서 실제로 정부 쌀 재고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밀수를 정부가 원사한 지 10개월 넘었지만은 결론은커녕 논란만 더 번지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석탄 원산지 북한으로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걸 결론을 내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거나 시켰다라는 사주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질질 끌면서 선제 대응을 놓쳤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이 한국 정부나 기업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남동발전이 러시아 건 줄 알고 수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북한 거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부는 10개월 동안 북한 의심으로 조사를 했다며요. 그렇다면 러시아 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수사기관에다가 한국 국정원 등이 또 인터폴 등이 공조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정부가 추진까지 해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우리 정부가 밝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의 기술로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까지밖에 못했다.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할린에 있는 홈스크 항에 대한 현지 조사도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형식상으로 관세청이 조사 중이다라고 체면 칠해만 했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지적한 북한산 석탄 등을 한국에 실어 나른 배에 대해서 응유하지 않은 부분을 불법 행위 선박은 안보리 결의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응유할 수 있다는데 아까 합리적인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재 행위 위반에 관여한 혐의가 있으면 응유 납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운운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국 정권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한전이라는 기업의 성격상 또 한 기업이 더 공개되면 이 기업의 성격상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00%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업체에 정부가 북한 거를 좀 사줘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부의 지시, 묵인, 방조 아래 이루어졌고 국정원이나 한국의 기관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잡지 않고 일부러 놔두고 오히려 이것이 미국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재 대상에 한국 정부도 포함돼야 되나? 그럼 한국 정부에서 이 결정은 누가 내렸느냐? 현재의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누가 믿을 것이며 외교부나 산자부가 그랬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시켰어요? 이 정권은 청와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졌다. 이렇게 본다 하면 이 정권은 탄핵 대상이거나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도 동의한 북한의 대북 제재를 국민들과 유엔이나 미국이 모르게 속이고 정권이 북한의 밀수출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대북 제재를 도와줘서 사실상 북한이 돈을 챙기면서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여유가 생겨서 이런 대북 사기 평화쇼에 북한이 가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돈을 대주고 물자를 주고 이 가짜 평화를 산 것이지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럼 마피아를 돈을 대주고 마피아가 평화의 천사인 양 이벤트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이거 탄핵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 다 사법 처리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